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기술 동향 분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침입 방지를 위한 솔루션 사례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 CCTV 같은 24시간 영상 송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용량 자체가 정말 크기 때문에 보관이 난해하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또한 각종 해킹으로 인한 보안 중대성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신속한 알림 및 예방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요구사항 정의서인데요. 크게 화재 경보 알림, 실시간 영상 전송, 그 다음에 불법 침입 알림,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화재 경보 알림의 경우 온습도 감지,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 연기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특정 저희가 정해놓은 스레스홀드 값을 넘을 경우 화재로 인식하여 관리자에게 알림을 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불법 침입 알림인데요. 불법 침입 감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인체 감지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설치한 웹캠에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을 넣어서 무엇이 침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영상 전송 영상 같은 경우는 서버로 바로 전송이 되고요.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엣지 디텍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CCTV 영상의 무거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사용했던 툴들이고요. 바로 뒷페이지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심사위원분들 위해서 좀 이해가 더 쉽고 따로 PPT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교환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걸로, 그래서 예전에 제출한 걸로 발표하는 거라. 네, 우선은 프론트 엔드 쪽인데요. 저희가 그 데이터 교류를 개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아톰을 사용해서 HTML, CSS를 사용하여 웹 서버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신 OS를 사용하였고, 이 어플리케이션 관리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로 하였습니다. 또한 백엔드 같은 경우는 PHP, 아파치, MySQL을 사용하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자율 인지 시스템 같은 경우 파이썬을 사용했고, 매트랩을 사용하여 신호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받는 센서 값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매트랩을 사용하였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엣지 디텍션 같은 경우는 욜로 V3와 오픈CV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툴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그래들, 그리고 GitHub, GC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서비스 흐름도인데요. 서비스 시나리오의 경우 이제 센서나 CCTV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침입 화재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 평소에 측정되는 밸류가 이제 정해놓은 스트레스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화재 혹은 침입으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측정 데이터를 아파치 PHP로 구축해 놓은 서버로 전송합니다. 또한 이 서버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하고요. 다음은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화재가 했을 경우의 흐름을 저희가 서비스 흐름도에 만들었는데요. 침입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및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침입자를 감지하고, 서버 및 컴퓨터를 통한 영상 데이터 처리, 센서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를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소의 영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알람을 호출합니다. 또 화재 같은 경우는 온습도 센서, 일산화탄소 농도 센서, 또 연기 센서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 및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 값을 처리하고, 또 이를 사용자의 개인 단말기에 알람을 보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흐름도이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화면 구성도인데 어플리케이션 구성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스플래시 화면에서 저희가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갈 경우 기존에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가 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메인 화면에 시스템, 보안 관리, 화재 관리, 알람, 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콘이 있습니다. 우선 보안 관리와 화재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별로 맞는 데이터를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실시간으로 시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넣었고요. 알람 같은 경우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 이제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고 그 알람의 날짜 혹은 시간이 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버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 설정에 앱 정보와 알람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알람 기능은 약간 다른 게 화재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가동이 되는데요. 인체 감지 불법 침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나 혹은 자택 주인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알람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자로 하여금 특정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 놓으면 그 시간 안에만 불법 침입 감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화면 설계서이고요. 직관적인 구성, 시스템 관리나 보안 및 화재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도록 UI를 좀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이 역시도 제가 다 앞에서 말씀드린 버튼들의 기능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그인 화면, 메인 화면, 시스템 화면, 보안 관리 화면, 그리고 데이터 출력되는데 저기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런 날짜를 클릭할 경우 그 날짜 당시의 동영상과 그 동영상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능 처리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안 구역 내의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정렬을 하여서 데이터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상 변화를 감지합니다. 찾아낸 이상 변화를 이용하여 어떤 카테고리 및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이러한 전체 과정은 실시간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놓은 알고리즘 명세서입니다. 침입자 방지, 그리고 이거는 화재 감지, 이렇게 나눠서 그 기능별로 이렇게 yes, no 해가지고 기능을 나누어 봤습니다. 또 역시 알고리즘 상세 명세서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저희 기술 중 하나인 엣지 디텍션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CTV나 그런 CCTV 같은 영상 같은 경우는 24시간 송출이 되고 저장이 될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정말로 큽니다. 이 큰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좀 고칠 수 있을까 했을 때, 만약에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체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고화질 영상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하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엣지 디텍팅 기술을 이용하여 이 전체 그런 용량을 줄이는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실험 결과 기존 고화질 영상에 대비해 75%에서 90%가량의 용량을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저희 파이썬을 이용한 핵심 소스 코드인데요. 이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HTTP 통신하기 위해 async 태스크 함수를 사용하였고, 네트워크 태스크, doing background, on post execute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서버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 재생 코드고요. 엣지 디텍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엣지 디텍션을 이용한 영상 처리 코드입니다. 네, 개발 환경 및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PHP와 MySQL을 사용하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서버 운영체제는 즉 OS 같은 경우는 리눅스와 우분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안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푸티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SA 키를 따로 삽입을 하였고요.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였습니다. GCP 안에 있는 VM 인스턴스의 경우 가상 서버 설계 저장소로 앱과 서버 연결 시 필요한 터미널을 구축하였고요. 가상 서버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버 대부분의 서버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70TB 정도 되고요. 보안을 위한 RSA 키 역시 저장을 했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이용하여 엣지 디텍팅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말씀드린 매트랩을 사용하였고요. 딥러닝 영상 처리 같은 경우 욜로 V3 오픈CV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센서, 온도 및 온습도 센서, 일산화탄소 센서, 인체 감지 센서를 사용하였고요. 디바이스나 모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웹캠, 아두이노 보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부저 사이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실사 사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능 실사 사진인데 시간이 좀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한 10시 방향쯤에 인체 감지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침입이 감지되면 바로 옆에 보이는 부저, 빨간색 부저와 벽면 쪽에 있는 사이키가 바로 울리는 것이 아닌 웹캠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불법 침입을 감지하면 이제 알람과 사이키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온스토 센서와 이제 인체 감지 일산화탄소 센서가 있는데요. 화재임을 감지를 하면 이제 사이키와 알람이 동시에 울립니다. 울림과 동시에 옆에 한 6시 방향 쪽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가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화재 감지임이 감지가 되면 이제 서브모터를 사용해서 창문이 열리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재 감지는 그냥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불법 침입자는 영상에서 엣지를 추출해가지고 네.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침입자를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사용합니다. 엣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인체 감지 센서를 사용해서 사람이 오면 1차적으로 감지를 하고요. 2차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펄슨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인지를 구별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 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알람이 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여금 예를 들어 집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는 시간, 예를 들어 12시부터 뭐 새벽 7시까지 이렇게 사용자가 알람을 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 불법 침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불법 침입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이 네. 영상을 통해서 네. 엣지를 추출하도록 하셨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불법 침입을 확인하십니까? 우선은 그 질문 요점이 이제 엣지를 통해서 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 감지인지. 질문은 네네. 불법 침입자를 네. 지금 검출하려고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오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영상이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을 변하는 후에 거기서 엣지를 추출해서 처리하겠다는 건 아,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엣지를 기반으로 어떻게 불법 침입자를 판단하시는지가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엣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만약에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될 경우에만 엣지 디텍션으로 됩니다. 이게 영상을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왔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정말 아쉽지만 사람이 올 경우에는 다시 이 영상이 고화질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CCTV의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엣지 디텍션이 계속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감지가 될 경우에는 고화질 영상으로 바뀝니다. 엣지 디텍션된 영상도 동영상으로 저장하나요? 네, 동영상으로 저장됩니다. 그럼 그냥 일반 그 저용량 그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더 효율이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본 결과 기존의 MP4 파일의 고화질 영상에 압축한 것을 비교해 본 결과 75%에서 90% 가량의 용량이 확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고화질이고 네, 컬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줄 텐데 네, 엣지 디텍션이라고 하는 비싼 연산을 한 뒤에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압축인 저화질로 인코딩하고 네. 그레이스케일로 인코딩을 그냥 해버리면 네. 그것도 줄어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되면
우선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사진 기준으로 우선은 비교를 해봤었고요. 이게 고화질 사진과 엣지 디텍팅 된 사진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기본 영상 그리고 엣지 디텍팅 영상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사진 프레임을 계속해서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 압축률 저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크게 그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70%에서 95% 정도 압축을 기존 영상 대비 용량이 이게 압축을 시켰습니다. 제 얘기는 기존 영상을 네. 해상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네. 해상도를 줄이는 방법과 네. 엣지만 찾아서 이제 저장한 방법이 있을 텐데 아, 해상도를 줄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사실 엣지 디텍션 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할 때 얼마나 줄어드는가. 아, 네, 이거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저화질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CTV 본연의 목적이 이제 불법 침입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그 뭐 외형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화질이 아닌 고화질을 유지하되 사람이 침입을 안 할 때 그때의 용량을 줄여가지고 저는 그 효율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디텍션을 하는 네. 본chất 이유가 그 저장용량 이슈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그 배경이 일반 상당 부분의 상황에서는 영상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것.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비디오 코덱 같은 거에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이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잘 들어서 여기까지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